어제 기준으로 내년 총선까지 300일이 남았었는데 이제 299일 앞으로 다가왔죠. 동아일보가 총선 D-300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여론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서울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었고 이번에는 서울보다 오히려 이 의석수가 많은 곳입니다. 경기도 59석이고요. 인천 13석입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민심을 다뤘는데 고양파주로 대표되는 북서해안권과 안산 화성으로 대표되는 남부 외곽권, 또 부천 광명으로 대표되는 남서해안권, 이 경기 3개 권역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양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김원국 대변인은 경기도 대변인도 하셨었으니까 경기도 정서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경기도는 사실 지난 2016년 총선서부터 상당히 민주당 의원들이 선전한 곳이잖아요. 내년 총선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텐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궁금해요. 일단 경기도는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에서 접수를 했지만 경기도는 지금은 김동연 지사 사실상 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계속해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대통령 국정 지지도라든가 또는 여야 관계에 대해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요. 수도권에서도 거의 비슷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워낙 커서요. 5개 권역인데 3개 권역에서는 민주당이 좀 앞서는 흐름이고 나머지는 지금 혼전 양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흐름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아직 그걸 얘기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때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워낙 넓고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출마하시는 이 두 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또는 후보자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난 분들도 계시고 또 당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흐름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이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앞서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내부가 그렇게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의 갈등도 있고요. 그러나 또 이런 민주당 갈등과 여러 가지 검찰발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권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로 두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하고 특히 집권여당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0년 정치 현장을 지켜봤을 때 가장 최약체 집권여당입니다. 새로운 어젠다도 없고 용산 출장소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여당에서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치고 나가는 그런 어젠다 세팅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좋은 인재도 많이 영입하고 여당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로 인적 쇄신하고 또 갈등 당 분열 잠재운다면 아마 치열한 접전을 벌일 거다. 경기도도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고요. 몇 가지 바람과 변수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 총선 결과 지난 20대와 21대 의석수를 보니까요. 20대는 모두 60석이 있었는데 4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었고요. 21대에서는 오히려 더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면서 51석, 그러니까 59석 중에 당시 미래통합당은 7석밖에는 가져가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이 51석을 가져가면서 180석을 가진 거대 집권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됐었죠. 인천 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인천 동부권 계양 부평으로 대표되는데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가 32%대 35%로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고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했던 곳인데 조상호 의원님, 21대도 더불어민주당이 11석까지 가고 미래통합당은 1석밖에 못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런 흐름이 내년 총선에도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거보다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좀 선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때 선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선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순풍을 달다가 약간 교착 상태에 빠지긴 했는데 그 이상 악화하지는 않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사실 코로나 위기, 근데 그 코로나 위기에 정부에 좀 힘을 실어서 제대로 된 방역에 좀 힘을 보태야겠다라는 국민들의 뜻이 있었고요. 또 야당이 그런 코로나 위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불안감은 아랑곳 없이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고 그다음에 이른바 정강원 목사 같은 극우
이런 그런 부분들하고 손을 잡고 장외투쟁에만 골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심판도 있었던 거라서 예. 그때와 지금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국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치열하게 여야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또 오차범위 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앞선다, 뭐 뒤처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들에게 실망감 주지 않고 그다음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그 정당에게 한 표라도 더 가지 않을까. 굉장히 치열하게 팽팽한 선거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네. 국회 정원 300명이고요.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죠.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의석수가 121석입니다. 지금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수를 절대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일당이 되든 아니면 과반 정당이 되든 그 과정에서 수도권 표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목이죠. 제3당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론도 한번 물어봤어요. 동아일보 기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정당,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외에 제3세력을 대표하는 제3정당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절반이 제3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무당층이 한 30%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3정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해찬 의원님, 이렇게 필요는 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라고 들어가면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저 제3지대 지금 제3정당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들 그리고 무당층 비율이 높은 것들 때문에 여야 양당 모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안심하거나 분석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제 전망이긴 해도요. 현재 뭐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 신당들에게 저 50% 넘는 지지율이 쏠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건 기본적으로 여야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더 많이 변화하고 또 외연을 확장하는가에 따라서 저 과반에 해당하는 여론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갈지 아니면 여당이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갈지 변수들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